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1월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벌써 한 서너 달 좀 지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달력을 보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고 반갑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2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당연히 이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중국도 이제 포함한 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전 세계가 야 드디어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유와 관련돼 있는 캐나다산 원유가 원체 미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이제 2월 4일 날부터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수상과 각각 통화를 한 다음에 일단 한 달씩 연기를 하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쪽으로 하면서 일단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내내 관세라는 단어가 매우 아름답고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나온 관세와 관련된 조치들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상대방이 보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세율에 대해서 타겟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25%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손해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10% 그러면은 이게 각 품목별로 다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일까?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소액으로 수입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00 가액으로 $800 이하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그냥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테무라든지 이런 중국 그 커머스들이 미국에 대량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셈 치고 어마어마한 양을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커머스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비용 관계없이 다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이제 거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조항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관세율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테무, 뭐 쉐인,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타격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에 관세에서 이야기되는 미국 이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캐나다 이 세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수입량에서 보면은 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그다음에 수출로 봐도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매겼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트럼프 관세의 이제 핵심은 결국 중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중국이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특히 멕시코를 통해서 대량의 수출을 이제 미국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너희들이 알아서 막아라라는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USMCA라고 하는 옛날 납타 그리고 트럼프가 USMCA로 막 바꾼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어차피 내년에 2026년에 리비전 해야 됩니다. 개정과 관련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더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을 갖춘 게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아니었을까라고 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명분은 뭐 좋습니다. 펜타닐과 국경 통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산 펜타닐이 계속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면 막는 최종 시장에서도 막아야 되지만 들어오는 중간 과정에서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너희들도 문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다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래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펜타닐 그리고 이 펜타닐과 관련된 유입을 막으면 관세 바로 없앨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펜타닐을 직접적으로 수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몇 번 미국과 이제 분쟁을 겪은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대해서 이 펜타닐을 만들기 위한 원료 물질, 즉 전구체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원료 물질까지 확실하게 틀어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관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제 좋은 주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러한 작업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편법이라면 편법 아니면 효과적인 이제 법률의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적용됐던 것들은 많은 분들께서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이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뭔가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사항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에요. 주로 이 비상경제권한법은 이제 제재 대상 국가들,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내가 쟤한테 제재를 내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로 사용되는 이제 이러한 파트인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에 비상경제권한법을 가지고 멕시코에 대해서 너희들 제대로 국경 통제 안 하면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한번 움찔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여한 사례들은 몇 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닉슨 대통령, 1970년대 이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 보편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적성국가교역법, 즉 적대국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와의 어떤 교역을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191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의 조항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보편관세 10%를 이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번에 이제 이 비상경제권한법을 썼느냐? 이 적성국가교역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시 상황, 즉 미국이 전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만 상대국을 제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좁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뭔가 불편한 점들이 많은 거죠. 꼭 전시 상태에 놓이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1977년에 이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대통령한테 비상경제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것을 이제 써먹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25% 관세라는 걸 통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을 일단은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달 사이에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언제라도 다시 발동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세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자 가장 충격에 빠진 나라는 이제 캐나다입니다.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제일 친밀한 나라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올렸었나요? 자관 캐나다 어느 정부 관계자가 올렸던 것 같은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해안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가는 모든 곳에서 캐나다는 함께 했던 나라죠. 같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옆에서 묵묵히 있어준 나라가 또 캐나다이기도 합니다. 9.11 때 그 시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줬었고, 최근 들어서 LA 산불 때도 가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정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을 나라는 이제 캐나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곧 사임 이제 해야 될 트리도 총리지만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산 술, 그 다음에 미국산 의류, 뭐 가전제품, 목재 등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550억 캐나다 달러에 상당하는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25%를 부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광물,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수출 통제를 가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가 결정적으로 뭐 미국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어떻든 뭔가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차지게 된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인밤 대통령이 이제 뭐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세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 물자에 대한 미국 수출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뭐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부여 등등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보니까 뭐 차근차근 대응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뭐 일단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생각보다 빠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통화는 이제 약세로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전환이 됐었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야, 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이거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미국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마조마한 상태인데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관세를 부여해. 그러면은 수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율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20% 정도 추락을 해버리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 관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글쎄 물건값이 올랐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과거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나는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야 돼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로 인해서 나의 몫이 줄어드는 거를 막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건값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환율 때문에 그러한 또 관세 효과를 또 상쇄하는 그런 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물건은 올랐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관세를 부여할 거야 라고 그래서 딱 창고에 쌓아놨다가 관세 부과가 나오니까 바로 가격을 이제 올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통화라는 그리고 환율이라는 면과 관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1대1 관계로 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 이렇게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들도 좀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2003년 이후에 최저치로 이제 멕시코 페소라든지 캐나다 달러가 이제 추락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25% 관세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경우에는 뭐 미국 GDP 성장률은 뭐 당초 예상에 비해서 절반, 그러면 절반 수준이면은 뭐 1%대 초반 이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5%는커녕 이제 4% 달성도 어렵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점은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미국 소비자들한테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관세에 대해서 제일 분노한 것은 이제 캐나다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현재 애국심이 뿜뿜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캐나다인이야,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산 사지 말자 라는 이야기, 국산품 애용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분이 이제 온타리오 주지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캐나다 is not for sale. 파는 물건이 아니다. 이게 원래 그린란드에서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 모자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술 안 팝니다. 라는 이제 이런 문구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미국, 캐나다의 많은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 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이 트럼프와 억만장자, 트럼프의 그 돈 많은 친구들을 이제 타격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산품 애용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자체적으로 미국산 주류 판매를 이제 중단하는 이러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캐나다 달러로 한 1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 멕시코는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민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펜타닐도 주로 그쪽에서 넘어오고 근데 왜 하필 캐나다까지 같이 묶어서 때리느냐라는 데 대해서 궁금증을 이제 가지시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다 묶여 있잖아요. 한쪽만 두들겨서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는 거죠. 양쪽을 다 두들겨야 미국 의도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캐나다가 최근 들어 이제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민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오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갖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경 통제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캐나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맞고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캐나다 내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트럼프의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내가 걱정하는 트럼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놓지 않으면 이게 자꾸 중국한테 백도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재밌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뭐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원유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비중으로 따지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위에서는 좀 묵직한 거죠. 위에서 보면은 이제 원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인데 목재 뭐 이런 것들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것이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캐나다산 천연가스가 100%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목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말싸움이 많습니다만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캐나다산 목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프로즌 프렌치 프라이 냉동 감자튀김 이게 캐나다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은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보내 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프렌치 프라이 못 먹는 건가? 라는 생각도 이제 좀 들기도 하는 거죠.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PC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선 제품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먹는 거죠. 식탁 위에 아보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마토, 뭐 스트로베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80% 이상이 이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의 식탁을 책임져온 멕시코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좀 과하게 두들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뭐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식의 관세 조치하면 지금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프타 그리고 USMCA를 통해 가지고 우회에 수출되는 이제 자동차들이 너무 많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미국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라는 이제 불만을 표하는 거죠. 뭐 원칙적으로 보면은 캐나다에서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생산하거나 그냥 미국에는 무관세로 수출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건 원칙이고 지난 2017년에 트럼프는 나프타를 폐지하고 USMCA로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가 조항들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시간당 급여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즉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가 무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멕시코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부품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또 높였어요. 그래서 40% 이상인가요? 자, 그럼 멕시코산 부품이 얼마 이상 들어가야만 이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항들을 붙였는데 그런 조항들을 요리조리 회피를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멕시코에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안 돼. 확실하게 미국에서 만들든지 멕시코에서 만들면 관세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전 세계 많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을 지금 멘붕에 빠뜨린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 자동차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영향이 가장 높은 타격을 받는 회사가 이제 폭스바겐이고 그다음에 혼다, 스텔란티스, 뭐 닛산, GM 이런 순서로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자동차 회사 빅3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많은 차량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한 40%, GM도 한 30%, 그리고 이제 뭐 포드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를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그냥 정말로 원칙적으로 25% 정도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한 $10,000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이제 한 100만 대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요 차들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타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엘라베마나 이런 쪽에서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캐나다나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는 없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이제 큰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관세를 잘 보다 보면 그러면 멕시코에서 만들어도 25%, 캐나다에서 만들어도 25%.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미 FTA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가 없는 그런 상태니까 야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만 쭉 자동차 회사들 놓고 보면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라는 점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때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뭘 해보겠어 라는 게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나라가 무릎을 꿇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는 그 다음 타겟을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또 만만한 국가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냐? 여러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는 것은 EU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EU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일 국가 기준이고요. EU는 이제 29개 국가 연합이다 보니까 이걸 다 합하면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중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진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전통적으로 미국은 EU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불법 보조금에 관해서 뭐 중국이 좀 심하긴 하지만 EU도 만만치 않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일관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차례는 EU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확실하게 부과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25% 충분히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미있는 점은 그러면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도 뭐 부과는 하겠습니다만 영국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또 차이라면 차이인 거죠. 일단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것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이 무역 역조,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비 증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미국의 마음에 드는 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트럼프가 그 정도 조치에 만족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즉 멕시코나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산업 구조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국경과 관련된 이슈들을 위주로 하면은 유럽과 트럼프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훨씬 전선이 넓습니다. 나토에는 계속 잔류할 것인가? 그다음에 유럽 방위는 누가 얼마만큼 비용을 들여도 책임져야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거래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EU를 최대한 세게 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U 같은 경우도 현재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단 타협을 해본다. 하지만 타협이 불발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0% 이상 관세를 부여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비 작업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어느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EU도 보복 관세로 어느 품목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서 리스트업은 지금 완료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제 EU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 부과 없이 이제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관세 부과 그다음에 보복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습이 될지 아니면 수습이 안 되고 그냥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저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트럼프는 관세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각 국가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순번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관세라는 것은 이제 상자에서 끄집어 나와서 전 세계를 활개치고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결국 관세를 통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작된 관세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